안녕하세요. 이따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직조할 때 어떤 실을 쓰나요? 두 번째 시간, 소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을 사게 되면 이렇게 라벨이 있어요. 라벨에는 소재와 실의 그람수, 길이, 또 어떤 실은 이런 식으로 바늘을 어떤 걸 쓰면 되는지, 그리고 뜨개질하는 분들을 위해 게이지까지 표시된 라벨도 있어요. 실을 판매하는 매장에 가면 이런 샘플북을 보여주실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구매하는 것과 모르고 구매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실 구매하려고 찾아보면 울 100% 실도 있고 울이랑 아크릴 섞인 실도 있죠. 그냥 울 100% 쓰면 안 될까요? 왜 울이랑 아크릴 섞인 실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좋은 섬유라는 건 또 뭘까요? 왜 같은 면인데 이건 비싸고 저건 싼 걸까요? 소재에 대해 알아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나옵니다. 시작해 볼게요. 섬유의 종류는 크게 천연섬유, 재생섬유, 합성섬유인 화학섬유로 나눌 수 있어요. 천연섬유는 자연에서 온 섬유예요. 천연섬유라고 하면 뭔가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면, 마, 모, 견 이렇게 보통 4가지를 천연섬유라고 합니다. 재생섬유도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잘 쓰게 되거나 들어봤을 만한 섬유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레이온, PLA, 아즐론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합성섬유는 화학섬유입니다. 보통 석유에서 추출한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 하는 합성물에서 만든 아크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천연섬유입니다. 면은 천연섬유 중에는 가장 많이 쓰고 있지만 가장 늦게 출현한 소재입니다. 모카솜으로 만든 게 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솜이에요. 이 솜은 짧은 털로 되어 있어요. 이 솜에서 실을 만들어내려면 껍데기도 분리할 줄 알아야 하고 짧은 털을 길게 잇는 방법도 개발해야 되겠죠. 원래 개발 이후에 면이 나오게 돼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면은 부드럽고 수분을 잘 흡수하는 특징이 있어요. 통기성도 좋고 염색도 잘 되는 편이죠. 우리가 운동할 때 면을 입으면 어떨까요? 수분도 잘 흡수하고 통기성도 좋으니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분을 잘 흡수한다는 건 수분을 잘 움켜쥐고 있는 거라서 잘 안 마른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100% 면을 입는 건 좋지 않겠죠. 그리고 면은 식물섬유 중에 굵기가 제일 가늘어요. 면 중에서도 비교적 짧은 섬유를 가진 품종이 있고 긴 면 섬유를 가진 품종이 있어요. 섬유 길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진을 하나 볼게요. 이렇게 긴 섬유를 가진 면은 실로 만들면 짧은 길이를 가진 면에 비해서 더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피부를 찌르는 부분이 적어서 감촉이 매우 좋겠죠. 이렇게 긴 면으로 만든 원단은 실크처럼 부드럽다고 해요. 그래서 면은 길면 길수록 고급 면에 속합니다. 가늘고 길다는 건 부드럽다는 말과 같고 부드럽다는 건 비싸다는 의미예요. 해도면, 이집트면, 피마면, 미면, 중국면, 인도면 순으로 섬유가 길고 고가입니다. 해도면과 이집트면은 매우 고가의 면이에요. 이 실을 보면 이집트면이라고 써있죠. 이 실들은 다른 처리를 하지 않아도 표면이 매끄럽고 잔털도 적어 보여요. 매우 적은 양이지만 매우 비싸죠. 수피마 코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티셔츠를 사려고 찾아보다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수피마 코튼으로 만든 고품질의 면 티셔츠입니다 하고 광고할 거예요. 이집트면을 미국에서 키우거나 미면과 교배해서 만든 면이에요. 이것도 역시 섬유가 긴 편이라 고가의 좋은 면에 속합니다. 실을 고르다 보면 면인데 이렇게 반질거리는 면이 있어요. 딱히 이집트면이나 해도면이라고 써있진 않네요. 라벨을 보게 되면 머서라이징 코튼이라고 써있어요. 면 섬유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찌그러져서 꼬여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면을 약품에 넣으면 섬유가 통통해져서 표면이 매끈해지고 힘이 생겨서 잘 구부러지지도 않아서 구김도 적어져요. 물도 좀 더 잘 흡수하게 되죠.
티셔츠 중에 실크면이라고 써있는 옷 본 적 있으시죠? 되게 차르만이 부드럽고 광택도 살짝 나는 뭔가 좋아 보이는 소재인데요. 머서라이징한 면 원단으로 만든 옷인데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가 다른 거지만 요즘은 좀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런 공정이 추가된 면은 처리하지 않은 면보다는 여러 가지 단점이 보완된 면이라서 좀 더 비싸겠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오가닉 코튼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주로 아기 옷에 주로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그냥 면이랑 오가닉 코튼을 연구실에 분석을 맡겨도 두 가지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뭐 농약이 검출되거나 품질이 다르거나 하지 않고요. 사실 면은 키우기가 좀 어려운 식물이에요. 그래서 농약을 사실은 왕창 써야 하죠. 전 세계 살충제의 30%가 모카밭에 뿌려집니다. 당연히 농약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이런 방식을 자제하고 줄인 면을 오가닉 코튼이라고 해요. 민감한 피부를 위해서 뭐 오가닉 면을 사용하라고 광고하는 건 사실이 아닌 거죠. 다음은 마입니다. 마는 가장 오래된 직물로 7,000년 전의 직물도 아직 멀쩡히 존재할 정도로 내구성이 강합니다. 밀집부터 썼다는 건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거고 가공도 어렵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마는 열전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열전도가 높다는 건 열을 빠르게 배출해서 시원하다는 뜻이죠. 주로 여름에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신에 좀 뻣뻣하고 구김이 잘 가죠. 리넨 셔츠 잘 다려입고 나가도 집에 올 때면 다 구겨져 있던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는 구김이란 특성이 옷에는 있으면 안 되는 특성이었는데 요즘은 구김 가공도 많이 하는 편이라 요즘은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라벨을 보면 우리나라는 모두 이렇게 마로 표기하는데 미국과 유럽은 세 종류로 나눠서 표기합니다. 아마 좀 더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해요. 아까 면은 섬유가 길수록 고가라고 했죠? 마는 부드러울수록 비쌉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들어본 린넨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아마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라고 부릅니다. 마 중에 가장 부드러워서 가장 고가예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면과 혼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 마의 특성은 살리면서 가격은 낮추기 위해서 혼방하는 경우죠. 그리고 람이라고 하는 마가 있어요. 중국에선 점화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못이라고 부르죠. 뻣뻣한 특성을 가진 라미는 레이온과 혼방하기도 해요. 레이온과 혼방 가격 때문은 아니고 오히려 더 비싸요. 왜냐하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죠. 햄프라고 하는 대마로 만든 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삼배라고 하죠. 햄프도 린넨처럼 부드럽지만 린넨보다는 비싸지 않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둘로 나눠서 올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